20번째 그림을 볼까요? 이제 메르쿠리우스 혹은 머큐리, 수성에 대한 겁니다. 행성으로 말하면 수성이죠. 그리고 연금술에서 말하면 수운이죠. 메르쿠리우스, 수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볼까요? 자, 여러분 그림의 특징을 얘기해 봅시다. 거의 그동안에 반복적으로 나온 것이죠. 네, 그래서 행성의 배열이라든가 색깔의 특징은 뭐죠? 이 동물이 뭐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다리가 있는 용 같아요. 그죠? 다리가 있는 용인데 자기 꼬리를 물고 있죠? 그래서 우로보로스 용인 거예요. 근데 그 용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죠? 아마 이 나무로부터 그 우로보로스 용이 지금 탄생하는 것처럼, 이 나무가 지탱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이 나무는 생명나무일 수 있어요. 어떤 그 이제 생명나무에 대한 주제도 종종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해석을 그렇게 내가 이제 잘 못 찾았지만 이 그림을 보고 해석하자면 그래요.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과 왼쪽이 이제 분리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그리고 또 가운데에도 어떻게 돼 있어요? 독수리인데 그 머리가 둘 달린 거죠. 그러니까 뭘 상징하는 거죠? 가운데는 뭐겠어요? 가운데 있는 행성이 뭐겠어요? 수성이죠. 머큐리, 수성이에요. 보통 행성을 얘기할 때는 중앙에 오는 게 뭐죠? 태양을 중심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연금술에서 태양이 중심에 나온 거 봤어요, 여러분? 연금술 그림에서? 아니지요. 태양은 늘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어요. 그리고 중앙에 오는 것은 뭐예요, 항상? 메르쿠리우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행성을 공부를 하거나 행성에 대한 그림을 보고 판단할 때 일반적인 그림에서는 태양을 중심으로 배열이 된 것이 보통 그렇게 배열이 되는데 연금술과 관련된 것은 수성, 머큐리가 중앙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양과 달이 연합을 해야 되는데 물질과 영이 연합하는 거죠, 일종의. 그 연합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머큐리예요. 수은이고 메르쿠리우스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중앙에는 메르쿠리우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뭐죠? 이거는 달이죠. 왼쪽에 태양입니다. 달은 밤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지금 사인이 있어요. 이게 지금 그 수성을 표시하는, 행성을 표시하는 그 표시가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은 알 수 있고 어떤 것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표시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딱 정하지를 못했는데요. 달하고 연계된 두 행성이 있고 가운데는 수성이에요. 머큐리. 가운데는 수성이고 또 해하고 연계되는 두 행성이 있는데 짐작컨대 아마 달하고 연계된 게 뭐예요? 토성하고 화성 같아요. 이쪽은, 오른쪽은. 그리고 왼쪽은 목성하고 금성으로 보여요. 오른쪽에는 주로 밤을 대변하는 검정색으로 대변됐고 왼쪽으로는 낮을 대변하는 흰색이나 붉은색으로 이제 보인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이제 20번째 보면은 수성에 보면 이제 융이 해석해 놓은 걸 보면 중앙에 7번째 행성인 수성 속에서 합일된 6 행성이 있다. 수성 속에서 이제 6 행성은 좌우로 대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성이 항상 7 행성이 나와요. 그리고 중앙은 수성이 차지합니다. 수성이. 머큐리가 차지해요. 그래서 머큐리가 핵심인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머큐리에 의해서 모든 게 탄생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머큐리는 뭐예요? 던지려고 창조주 신하고 연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신은 머큐리예요. 어쩌면. 그 머큐리에서 태양이 탄생되고 달이 탄생되는 거고 다른 행성들이 탄생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연금술적인 원리로 행성을 배열한 것이죠. 그래서 수성은 우로보로스로서 붉고 흰 양성적 쌍독수리로 묘사된다.
여기는 이제 붉은색으로 나오지 않고 흰색 비슷하게 나왔지만 이제 붉은색과 이제 흰색으로 이제 나타난 것으로 이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메르쿠리우스의 그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호한, 그리고 아직 분화되지 않은 혼돈의 원진료, 창조적 원진료일 수 있어요. 이제 연금술의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이와 비슷한 해석들이 앞으로도 종종 나올 겁니다. 그 꿈꾼 사람의 꿈의 13번째 꿈은 아버지가 근심에 쌓여서 외쳐요. 왜 근심에 쌓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아들한테 대한 근심이 쌓였는지, 아버지가 어떤 근심이 쌓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걱정되는 것이죠. 뭔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의 분리 문제에 있어서 이제 이런 과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외치는 소리가 그것은 7번째야. 우리는 이제 꿈을 꿀 때 어느 한 말만 딱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이제 일종의 그런 것이죠. 7번째야. 이제 7번째. 이것만 꽂힌 거죠. 꿈꾼 사람이 수많은 사달의 위로 배회하는 것은 7번째라고 호칭된 하나의 사건인 거예요. 7번째 과정이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태양계로 가려면 7번째라고 가는 것하고 이제 비슷한 의미 같은데, 그래서 7은 가장 높은 단계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성인식의 의미에서 바라고 열망하는 목표가 되는 것이죠. 정점. 그러나 정신적인 의미에서 볼 때 태양화는 모험적이며 신비적인 광기에 가까운 표상이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적당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기술도 필요해요. 본인도 모르게 이제 계속 올라가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내려올지를 모르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보충 설명을 하자면, 우로보로스로 묘사되는 7번째 행성 수성에서 6개의 행성이 연합하고 있습니다. 전체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메르쿠리우스, 머큐리는 중앙에 있는 거예요. 어쩌면 중앙을 중심으로 좌우로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6 행성은 전통적인 7 행성 금속에 해당할 이제 플러스 1인 것이죠. 머큐리랑 합해서. 각 행성은 뭐냐? 금으로 대변되는 것은 태양이에요. 보통 금속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금으로 대변되는 것은 태양이고, 은으로 표현되는 건 달이고, 구리는 금성이에요. 그리고 철은 화성이고요. 수는 수성이고, 그다음에 주석은 목성이고, 남은 토성으로 대변된다. 7번째 우로보로스로 묘사된 수성. 이게 이제 7번째 별인 것이죠. 7번째 행성이 이제 메르쿠리우스다. 7번째이자 통일 행성인 수성의 개념은 연금술 과정의 정점이자 초월적인 측면을 나타냅니다. 수성을 뱀이나 용이 자신의 꼬리를 먹는 상징인 우로보로스로 묘사하는 것은 변화를 상징한다. 그리고 대극의 연합을 상징한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먹이는 신을 상징한 거예요. 영원성. 그 우로보로스가 상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먹는 거예요. 남에게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의미는 스스로 탄생하고 스스로 죽고 스스로 잉태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또 다른 말로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올 이제 전이의 심리학에서 아들과 엄마하고 사이인데, 메르쿠리우스는 엄마이자 아들인 거죠. 그리고 아들이자 엄마인 거예요. 이것을 2개로 구별해서 우리는 근친상간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동체 안에서 이루어진 서로 다른 이미지인 거예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 이제 이 전이의 심리학을 이해하려면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엄마하고 아들의 실질적인 모습이 아니라 엄마 속에 있는 2 이미지. 그러니까 엄마의 젊은 남성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나타나고요. 아들이 고향에 대한 향수, 사랑에 대한 향수는 엄마의 이미지로 표출된 겁니다. 그것이 이제 현실 속에서 적용이 될 때 근친상간의 욕망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얘기가 앞으로 종종 나올 겁니다.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 전이의 심리학이 왜 일어나는지, 근친상간의 욕망이 왜 일어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상징들이 수도 없이 나올 겁니다. 굉장히 이제 융심리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동안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절대 안 됐는데, 이제 이런 상징들의 그림을 보면서 해석을 하면, 아하,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로보로스는 종종 영원, 온전함, 또 생선과 소멸의 끝없는 순환을 상징합니다. 이제 붉은색과 흰색의 이제 자웅동체 이중독수리가 있죠. 여기서는 이제 검정으로 나타난다. 붉은색으로도 이제 그려집니다. 자웅동체 이중독수리는 종종 빨간색, 유황을 대변하죠. 그리고 남성을 대변하고요. 흰색, 수은이고 여성으로 대표되죠. 대극의 연합을 상징한다. 독수리는 새는 이제 영적인 의미를 상징하고, 또 독수리는 새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새면서 가장 높은 곳을 날죠. 그래서 높은 영적 수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중 독수리의 자웅동체적인 특징은 연금술 철학의 중심 주제인 이중성의 조화와 통합을 강조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연금술의 7행성, 사랑의 짝이라 그래요. 여기서는 이제 그 태양을 중심으로 어떻게 7행성이 짝을 이루는가. 이게 이제 사랑의 짝꿍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이제 연금술과 점성술이 아마 연합한 그런 이론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찾아낸 그런 자료에 의하면, 이제 그런 어떻게 이제 남녀를 상징으로 행성이 연합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런 걸 보여주더라고요. 자, 여기 보십시오. 그림을 보십시오. 표를 보면은 태양이 뭐죠? 가운데 눈처럼 보이는 게 태양이 있죠? 그리고 그 위에 화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목성이 있어요. 주피터. 또 그 위에 이런 표시가 세턴, 토성이죠. 그리고 밑으로는 어때요? 비너스, 금성이죠? 그 밑에는 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달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짝을 질 때는 연금술에서 수성이 가운데 있고 태양과 달이 이제 양쪽으로 있고 그 사이에 이제 다른 두 행성이 나온 걸로 이 전번에는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림에서는. 여기 그림에서는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인 그 행성의 나열, 태양을 중심으로 본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여기 동그란 거를 보면은 화성과 금성이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수성과 목성이 이제 이렇게 짝이고요. 그리고 토성과 달이 짝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사랑의 관계로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연금술에서 각 고전 행성, 달, 수성, 금성, 태양, 화성, 목성, 토성 7개죠. 고전 세계에 알려진 7가지 금속과 대응하는 것이죠. 아까 여기 했듯이 달은 은으로 되고 수성은 수은, 금성은 구리, 태양은 금으로 보이죠. 화성이 철, 목성은 주석, 토성은 납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여기 이제 색상으로 구별을 해놨잖아요. 그죠? 지금 일본의 보라색은 일본의 달로 보라색 표현했잖아요. 제일 밑에 토성 이렇게 짝을 지어놨습니다. 색상으로. 달은 여성적 성향으로서 시간의 주기를 정한다. 7번째 토성 세턴은 대극의 연합인 성적 연급술을 통해서 토성은 자신을 달로 변화시킨다. 대극의 연합을 통해서 이제 반대편에 이제 행성으로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극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론적인 틀을 가지고 적용해 본 것 같습니다. 수성, 머큐리, 영적 지혜의 수유자 수은은 나부를 금으로 변화시킵니다. 수성의 짝은 뭐죠? 목성이죠. 주피터. 제우스예요. 제우스가 이제 로마 시대에는 주피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머큐리는 여성을 대변하죠. 물론 이제 남성, 여성, 이중적인 성향을 다 갖고 있지만 여성을 대변합니다. 달과 은. 그래서 남성을 대변하는 목성, 깊은 존재를 나타내는 목성의 수성으로 또 변모하고요. 서로 왔다 갔다 하고요. 또 이제 녹색으로 된 비너스, 금성이죠. 여성의 상징으로 사랑의 신입니다. 비너스의 짝꿍은 남성신, 화성, 전사이자 투사인 화성이에요. 철을 상징하죠. 사랑의 비너스로 또 변합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대극이 이제 연합해서 바뀐다는 것이죠. 중앙에 태양이 있죠. 선.
중심에 있는 태양은 태양계의 모든 행성에 생명을 주는 존재다. 일반적으로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이 도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연금술에서는 이제 머큐리를 중심으로 6 행성이 좌우로 나눠진 모습을 이제 2개의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